무더운 날씨에 장마까지. 요즘 밖에 나가 운동하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불편한 계절 여름이지요. 특히 이 시기에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침 혈당이 170, 180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여름에는 약보다 식단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생활을 통한 혈당 조절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윤태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흔하디 흔한 채소 한 가지, 오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오이 값도 싸고 맛도 좋지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약을 줄이는 식습관, 여름철 혈당 관리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신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이와 함께 여름철 혈당을 확 낮춰주는 5가지 식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혈당이 오르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해도 더운 날씨엔 공복 혈당이 푹 치솟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재권 님이 그랬습니다. 평소엔 산책도 꼬박꼬박 다니고 식단도 야채 위주로 잘 챙겨 드시던 분인데 한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혈당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땀을 많이 흘린 날이었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무기력함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는 고혈당 쇼크 직전, 혈당 수치가 무려 38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름엔 이렇게 혈당이 쉽게 오를까요? 바로 체온 조절을 위한 땀 배출 때문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열을 식히려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문제는 이때 혈액 속 수분 농도는 줄고 상대적으로 포도당 농도는 진해지면서 혈당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물을 마시지 않아도 덥기만 해도 혈당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후 윤 어르신은 정말 작은 한 가지 식재료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이였습니다. 오이는 전체의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GI 지수도 매우 낮아 당뇨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여름 채소입니다. 윤 어르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얇게 썬 오이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수시로 마시고 입맛 없을 땐 소금 한 꼬집 뿌려 생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재검한 혈당 수치는 공복 기준 130 전후, 식후는 160 이하로 안정됐고 몸이 전처럼 끈적이지 않고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70 이상 고령자분들은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음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이는 수분 보충과 혈당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말 현실적인 식재료인 셈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잤는데 아침 혈당이 170을 넘는다고요? 그건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반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새벽 현상 또는 소모기 효과라고도 불리죠. 밤새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몸에서 코르티솔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내보내 오히려 아침에 혈당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여름처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대전 사시는 한영숙 님도 이런 새벽 혈당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식사는 철저히 챙기고 약도 성실히 드시는데 아침마다 혈당계에 찍히는 숫자는 160, 170을 넘나들었죠. 밤새 공복이었는데도 왜 혈당이 오르는지 답답함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식단을 딱 한 가지 바꾸셨는데요. 바로 오이와 천연 발효 식초를 함께 마시는 루틴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 넣고 거기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 처음에는 식초 맛이 쉬어서 힘들다고 느끼셨지만 사흘만 지나니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속이 쓰리거나 부담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공복 혈당이 기존보다 30에서 40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사진을 찍어 보낼 정도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왜 오이와 식초를 함께 마시면 아침 혈당이 내려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식초의 주성분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작용도 함께하여 당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위장 속 음식물이 더 천천히 이동하게 되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한의학적으로도 서로 잘 어울리는 궁합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오이는 찬 성질, 식초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 몸이 쉽게 냉해지는 고령자나 체력이 약한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주의할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식초를 처음부터 한 스푼 가득 넣지 마시고 절반인 반 스푼 정도부터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흔히 보이는 합성 식초나 양조 식초는 장기간 섭취 시 위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영숙 님도 지금은 현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등 다양한 자연 발효 식초를 골라가며 입맛에 맞는 걸 찾아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루틴이 되면서 공복 혈당도 안정을 찾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혈당은 관리되는데 식사 사이마다 허기와 피로감이 몰려오신다면 당뇨 식단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충북 사시는 이선규님은 바로 그 허기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오후 3시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달달한 간식에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두 입 먹다 보면 결국 식후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고 저녁 식사 후에도 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새롭게 시도한 간식이 바로 오이 스틱과 무가당 땅콩버터 조합이었습니다. 오이를 손가락 굵기로 썰고 무가당 땅콩버터를 소량씩 떠서 간단히 곁들여 먹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조합이라 느끼셨지만 갈증도 줄어들어 좋은 간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성규 어르신은 그 뒤로 아침 식후나 간식 시간이 되면 4-5개 정도의 오이 스틱과 땅콩버터 한 스푼을 꼭 챙기신다고 합니다. 포만감도 좋고 별다른 조리 없이 집에서도 밖에서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어 지금은 생활 루틴처럼 자리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오이와 땅콩버터가 혈당에 좋은 간식이 되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땅콩버터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고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 비타민 E 같은 혈당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오이는 GI 수치가 매우 낮고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당이 흡수를 천천히 유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당뇨 환자에게 딱 맞는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균형 잡힌 간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땅콩버터를 살 수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설탕, 정제소금, 경화유가 들어간 가공형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트랜스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규 님도 지금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땅콩버터를 고르신다고 합니다. 땅콩이 100%인 제품, 무가당, 첨가물이 없는 자연식. 처음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좀 귀찮기도 했지만 지금은 본인 입맛에 맞는 브랜드를 찾고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게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간단한 간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충분히 느껴지시죠? 가정에서도 꼭 드셔보세요. 참 간편하고 영양도 좋은 간식입니다. 혈당은 잘 관리되는데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멍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천 사시는 조민재 님도 최근 들어 전과는 다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는 오래됐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식사도 소식 위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혈당 수치는 늘 안정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시야가 뿌옇고 머리도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소견은 당뇨 망막병증 초기 증상.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당뿐 아니라 혈관과 항산화 관리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고요. 그날 이후 조민재 어르신은 몸 전체의 회복을 돕는 식재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 조합이 바로 오이, 토마토,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 또는 간단한 한 끼 대용으로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깍둑 썰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뿌려 드셨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샐러드 같아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은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안정됐고 무엇보다 아침 시야가 맑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겁니다. 조민재 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에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도 덜 피곤하고 머리도 맑아지더라고요. 오이와 토마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 단순한 세 가지 재료가 왜 당뇨 환자에게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항산화 성분 리코펜과 흡수율을 높이는 올리브 오일,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오이의 조합에 있습니다. 토마토는 잘 알려진 리코펜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심장과 뇌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생토마토를 그냥 먹을 때보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이가 더해지면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하고
식이섬유로 포도당의 흡수 속도까지 조절해 주는 효과를 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샐러드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눈을 지키는 하나의 건강 루틴이 되는 셈입니다. 조민재님은 지금도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은 전혀 넣지 않고 가끔은 잘게 썬 양파나 삶은 병아리콩을 곁들여 단백질과 포만감까지 챙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 당 수치, 콜레스테롤 모두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눈이 덜 피곤하니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뇨 식단에서는 쌔끼를 바르게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바로 하루의 시작,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하나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에 사시는 김정혜 님은 얼마 전까지 매일 아침 밥 한 공기에 국, 김치 정도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식후 혈당이 190을 넘는 날이 잦아지고 식사 후 졸리고 몸이 무거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약 용량을 늘리게 되셨고 자괴감까지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삶은 달걀과 오이 반개 조합을 가볍게 시도해 보게 되셨는데요. 처음엔 너무 단출해서 배가 고프진 않을까 걱정됐지만 막상 해보니 준비도 간편하고 포만감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걸 바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정혜 님의 아침은 밥 대신 삶은 달걀 1개, 오이 반개로 바뀌었고 그 식단이 지금까지도 매일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달걀과 오이. 이 조합이 왜 당뇨 어르신에게 딱 맞는 아침 식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식후에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당분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 자극은 줄이고 하루 에너지와 만족감은 높이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합이 됩니다. 김정혜 님도 이렇게 드시고 나서 혈당도 130 이하로 잘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조합은 준비도 간단합니다. 전날 밤 삶아둔 달걀과 오이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은 으깨고 오이는 얇게 썰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노른자 섭취 횟수를 줄이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는 흰자만 드시거나 노른자는 반개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반드시 완숙으로 드셔야 합니다. 반숙이나 생달걀은 고령자에게 살모넬라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완전히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정혜 님은 요즘 외출할 때도 삶은 달걀과 오이를 작은 도시락통에 담아 나가시고 이제는 식사라기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아침 습관으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침밥을 따로 차릴 필요 없이 삶은 달걀 하나, 오이 몇 조각이면 속도 편하고 마음도 가볍다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간도 잘 되어 있고 달고 입에서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이 재생하는 속도도 반응도 느려지게 됩니다. 입에만 맞는 음식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특히 당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지 않으시면 우리 몸이 정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쉽게 이르게 됩니다. 소개해 드리는 음식들을 낯설고 어려운 음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익숙해지시면 재료 본연의 맛도 느끼실 수 있고 혈당과 건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5가지 식단 어떠셨어요? 당뇨 식단이라는 게 엄청 특별하거나 고가의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실천은 모두 오이라는 하나의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고 구체적인 건강 루틴이었습니다. 첫째, 오이만 드셔도 혈당을 줄이는 효과는 큽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에 이르며 특히 오이물을 만들어 드시면 식사와 상관없이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끈적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른 아침, 오이 반 개와 식초 1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와 무가당 땅콩버터입니다. 식후 간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혈당 자극 없이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해답이 됩니다. 땅콩버터는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오이는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며 무가당 무첨가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오이와 토마토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무더운 여름 불 쓸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조리 없이 간단히 섞어만 주면 됩니다. 5번째는 삶은 달걀과 오이입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하나, 오이 반 개만 있어도 포만감과 혈당 조절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부담 없이 식단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모든 실천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고 안전하며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건 어떤 약을 쓰느냐보다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꾸준히 사용하여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당뇨로 고민 중이신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싸고 시원한 오이 한 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변화와 큰 결과를 오늘부터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위한 실천 의지를 오이라고 댓글로 써서 보여주세요. 함께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바로 잡는 그날까지 노우지 해백과가 함께합니다.